전략에 대한 고민, 오늘은요 유진투자증권 허재원 상무님과 함께하겠습니다. 상무님,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자, 2월 한 달이 마무리가 됐고 3월의 첫 거래일까지 이제 마침표가 찍혔습니다. 연일 상승 흐름을 이어가던 증시가 2월 마지막 주부터 외국인이 계속 파네, 흔들리네 하다가 3월 첫 거래일도 하락 마감을 했거든요. 요즘 시장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. 예, 특히 이제 1월하고 2월만 해도 저희 국내 시장이 이제 미국 시장보다 좀 강해지면서 작년에 어떤 아픔을 좀 갚는 거 아닌가, 그러면서 이제 조금 안도감들이 좀 컸었는데요. 지금은 이제 전체적인 어떤 지수의 어떤 그 상승세는 다소 좀 꺾였다,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, 그러나 뭐 이런 관세 압박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만 빼면은 사실은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2월 둘째 주부터는 잘 견뎠기 때문에 맞아요. 주가 지수대의 어떤 하단은 그래도 좀 견고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. 그래서 저희는 점진적으로 주가가 빠지면 오히려 좀 하단은 조금씩 높아지는 그런 국면으로 좀 가고 있대, 아직까지 주식시장의 어떤 상단이 크게 높아지지는 못했다,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하단은 그래도 조금 지지가 될 수 있지만 또 상단 또한 그렇게 추가적으로 상방 압력을 더할 요소는 지금 좀 부재한 상황이다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그런데 문제는요, 이제 미국도 흔들린다는 겁니다. 미국 증시도 급락을 했고 코인도 정말 변동성이 어마무시했잖아요.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조금 더 우세적으로 작용을 할지는 모르겠어요. 채권 쪽으로, 금 쪽으로 돈이 빠져나가는데 이 같은 현상 어떻게 보세요? 일단 당분간은 특히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지난 2년 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다소의 어떤 주가 조정은 좀 불가피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미국장이요? 예. 네.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미국 시장이 급락으로 뭐 반전이 된다든지 하락 주식 시장의 어떤 추세로 전환되었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, 적어도 한두 분기 정도의 어떤 주가의 조정, 그리고 특히 지난 그 2년 동안에 보면은 10% 이상 빠진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었거든요. 그래서 거의 조정 없이 지난 2년 동안에 미국 시장이 올라왔다는 점에서 보면은 미국 시장은 좀 쉬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하락 추세가 아니라 약간 이제 좀 쉬어간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글로벌 주식시장 그리고 저희 국내 주식시장에도 미치는 아주 부정적인 영향은 좀 크진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. 오히려 미국 시장의 조정이 저희의 상단은 좀 제한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어떤 급락세로 돌아서지는 않을 걸로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다만 이제 지난 한 2년 동안에 미국 시장을 이끌었던 게 역시 이제 미국의 빅테크들 저희 한국에서도 이제 이런 AI와 관련된 주식들이었는데요. 그런 성장주들이나 다소 좀 많이 올랐던 주식들에 대해서는 다소나마 좀 빠져나오는 흐름들도 분명히 좀 나올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미국 증시 크게 빠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조정 국면이 한 2분기까지는 있을 수 있다,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는 말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자, 그러고 나서 주말 사이 전 세계인들을 충격으로 빠뜨렸던 또 두 정상의 회담이 있었잖아요.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간의 정말 살얼음판 같은 회담이 전 세계적으로 생중계됐는데, 사실 지켜보면서도 무섭더라고요. 트럼프 대통령 심기를 건들면 이제 어떤 국가든 용납하지 않을 거야라는 메시지로 좀 해석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, 이 같은 현상이 경제에 미치는 여파 어떨까요? 네,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저도 보면서 되게 조마조마했거든요. 그러니까요. 설마 정말 저렇게까지 얘기를 할까 싶었는데 그것이 여과 없이 방송에 또 다 나와 버려서, 사실은 이제 주변 국가들이 느끼는 그런 부담은 뭐 시청자분들이나 저희나 비슷할 걸로 보여집니다. 근데 오히려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,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는 해외에 어떤 뭐 미국이든 다른 국가들한테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라는 심리, 그다음에 그런 정책들이 더욱더 힘을 낼 것 같고요. 그래서 아마도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자국 우선주의이긴 합니다만은 재정을 더 쓴다든지 좀 더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간다든지 이런 부양책들을 좀 더 쓰면서 내수를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고 보여지고, 오늘 어떻게 보면 저희 한국의 방산주들,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뭐 중국의 어떤 양회에 대해서 기대를 가는 것도 결국은 이제 그런 흐름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말해주신 것처럼 사실 이런 갈등, 파국 국면이 있기도 하지만
비빌 언덕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. 오늘 또 보면은 3월 그나마 우리가 좀 기대를 걸어볼 만하고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이벤트 양회가 오늘 또 개최가 됐습니다. 그런데 참 타이밍 묘하죠. 트럼프의 관세 폭탄 신호탄과 함께 개최가 됐단 말이죠. 네. 우리가 여기서 지켜볼 만한 포인트와 어떤 말이 나오면 우리 시장도 좀 환호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해요. 이제 뭐 중국 정부가 부양책을 쓸 거다라는 거는 뭐 지난해 9월부터 이미 이제 가시적으로 분명히 좀 드러난 부분들이고, 뭐 성장이라든지 재정 확대를 할 거라는 것도 대부분은 좀 인식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크게 서프라이즈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저희가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재정 정책을 얼마나 쓸 거냐라는 건데요. 그동안에는 이제 중국 정부가 재정 적자를 GDP에 비해 한 3% 정도로 계속 유지를 해 왔었는데, 아마도 이번에는 4%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4%라고 하면 이게 충분하냐, 이게 좀 문제인데, 그 내용에서 아마도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특별국채 발행 규모에 조금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특별국채 발행이요? 예. 그러니까 특별국채라는 것은 경기가 정말 위급하기 때문에 조금 더 부채 부담이 있지만 어쨌든 특별하게 국채를 빨리 발행을 해서 경기를 살리자라는 경기 부양의 의지가 들어간 표현이기 때문에 특별국채 발행 규모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. 보통 글로벌 경기가 좀 나쁠 때 보통 한 1조 위안 정도를 확대를 했었거든요. 네. 근데 이번에는 이제 2조 위안 이상으로 나올 거냐 아니냐가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, 그게 며칠에 발표가 되죠? 아마도 내일 정도면 이제 윤곽을 드러낼 거로 좀 보여지는데요. 네. 아마도 2조 이상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 중국 정부도 관세의 어떤 역풍에 대비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좀 세게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아마 저희 시장에는 그래도 좀 안전판, 방어판이 좀 되지 않겠는가,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내일 아니면은 모레 2조 위안의 특별 국채 발행이 현실화될지 여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3월은 또 대체거래소 출범과 함께 12시간 주식시장 거래가 가능해지게 됩니다. 68년간 한국거래소가 독점하던 시장을 이제 경쟁체제로 탈바꿈하게 된 건데, 새로운 투자 환경에 이제 놓이게 되신 거잖아요, 투자자분들. 투자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좀 따라가면 좋을까요? 예, 사실 이제 이게 제도적인 변화가 사실 뭐 주가라든지 시장에 바로바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고요. 네. 대체로 보면은 이게 안정화가 되고 실제로 이제 시장의 파이가 이제 커지는지 여부가 훨씬 더 중요해 보입니다. 네. 그래서 당장은 이게 어떻게 뭐 구체적인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, 그래도 이게 어쨌든 선진화의 어떤 중요한 단계 중에 하나, 그리고 유럽이나 일본이나 미국은 이미 거쳤던 단계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저에게도 꼭 필요한 단계였다. 그리고 그런 단계를 겪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거래 시간이 커지면서 아마도 많은 투자자들 분들의 어떤 수요를 좀 더 충족해 주실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시장이 한 단계 더 성숙해 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조금 더 성숙한 시장이 도래된 2025년 봄, 조금 더 투자자 자금도 좀 많이 유입이 되면서 활발한 또 적극적인 매기의 촉매제로 작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좀 3월 시장 긍정적으로 지켜보시는 거라고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? 아니면 어떻게 좀 그냥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할 거라고 보시는 거라고 네. 확인을 해야 될까요?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불안한 거에 비하면은 잘 견디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저력 있고, 발휘. 예. 네. 그리고 특히 지수가 이렇게 좀 멈춰 있지만 지수 하단이 이렇게 좀 튼튼할 때는 생각보다 또 종목별 흐름들은 굉장히 좀 활발한 편이기 때문에 맞아요. 중대형주 중심으로는 여전히 좀 기회가 있는 시장이다. 다만 이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중심을 잘 지키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다. 뭐 이 정도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상무님과 허재환 상무님과 함께 전략에 대한 인사이트 좀 깊이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. 상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.